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일 만에 7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승을 견인하며 1% 넘게 올랐는데 외인은 특히 시총 상위단에서 반도체의 순매수세를 집중해 증시 상승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가 발효되면서 미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선 LNF, 에코프로 등이 부각됐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늘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글로벌 주요 석유업체의 매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양 플랜트 석유 운반선 등의 발주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조선주를 향한 투자 심리 개선이 시장에서 돋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또 시장도 힘차게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런 날에도 종목 발견의 여정을 이 두 분과 함께 떠날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 정말 좀 반갑게 느껴지는 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4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이러다가 오만전자도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내일 잠정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거기다가 반도체주 최근 강세를 또 잇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자, 박동희 파트너님 최근에 이 반도체주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 흐름이 또 우리 시장의 저점을 잡는 데도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상승분을 반영을 못하고 고점 대비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그래도 양봉을 지키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게 양봉이냐 음봉이냐 보통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급락 장세의 끝 마무리를 짓는 이런 시점에서는 캔들 하나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만큼 이제 대세의 흐름,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과매도권에서는 저점 매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조금 더 지켜볼까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제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는 항상 과매도권에 절대적인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또 주변에서 얼마까지 간다 카더라, 2,000이 깨진다 카더라 이런 소리를 귀 기울이지 마시고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절대적으로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여기에서 저점을 잡는데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또 미국 시장의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변동성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말 그대로 고가 우량주 저점 매수 박앤세일 하는 이런 흐름에서 충분히 지금 자신감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6만 전자 깨지고 나서, 5만 전자도 깨지나 어떡하나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많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5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저점을 딛고 자 어제와 오늘 지금 갭 상승으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내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이제 12조 원을 맞출 것이냐 못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미 시장의 기대치, 눈높이 자체가 이미 많이 지금 낮아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의 잠정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12조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물론 다른 때보다도 그 지수에 그 지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크지 않지 않겠나. 그게 지금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의 흐름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스닥의 소부장 쪽이죠. 장비 부품주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만큼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그냥 빠질 만큼 빠졌다.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아마 이런 인식이, 이런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 그대로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또 코스닥으로 가면은 소부장 관련되는 종목들도 저점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은 접근해 볼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즘 반도체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윤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냈는데 그게 어제의 일이었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돌입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솔솔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게 될지는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없지만 자, 지금 이 섹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가 2차 전지 쪽은 사실 이제 화요일 날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2차 전지 쪽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주식하면서 2차 전지 쪽은 이제 다들 아실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 그 이전에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 엔진을 이용하던 자동차에서 지금은 이제 모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이 모터 쪽으로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기를 이제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 2차 전지가 그래서 부각이 된 건데요. 2차 전지 쪽은 사실 전기차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이제 업종 대표 이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제치는 시총을 이제 보유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수가 오르려면 결국 2차 전지 무조건 올라야 되거든요. 반도체만큼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어요. 2차 전지 쪽 업종 자체가. 제가 이제 화요일에 언급을 드릴 당시에는 소재보다는 장비 쪽에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핵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월 말에 제가 지수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 드렸을 때 뭐 금리 인상 수혜주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고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제 이 구간이 좀 불안한 구간이다. 지금 당장 시장에서 센 종목들 매매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9월 말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성도 좀 어느 정도 바뀐 거를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수가 바닥을 찍고 돌리는 지점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이제 바스켓 매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돌릴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죠. 이제 11월 FOMC 부분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 과대낙폭 구간에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많이 빠졌어요. 2200포인트까지 무너지는 뭐 2150까지도 갔다 왔는데 그런 과매도 구간에서 지수가 끌어올려질 때는 결국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 2차 전지 쪽도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반복되는 내용인데 2022년 자체는 결국 베어 마켓이거든요. 큰 연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떨어졌어요. 많이. 고점 대비 뭐 3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은 7월 달에도 반등장이 있었잖아요. 6월 달에 급락 나오고 7월 달에 반등장이 있었듯이 반등장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쏙쏙 골라서 이제 빨리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언급드리고 있거든요.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많이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찾아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백승화 파트너님도 지금 방송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 그리고 박동기 파트너님 두 분과 함께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안내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기 전에 자, 이 두 분께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성적은 어떤지도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동기 파트너님, 일동제약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봐주시기로 했는데 자, 대주전자재료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뭐 조금 전에 우리 백승화 파트너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쪽은 가장 확실한 카드다라는 얘기를 그냥 제가 입에 달고 있죠. 그래서 빠져도 매수, 올라도 매수, 2차 전지 쪽은. 그런데 어느 종목 쪽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뭐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또 전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대주전자재료면은 나름대로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2차 전지 내에서 선도적으로 시장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을 유레카 종목으로 한번 가져놨었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그 차트 흐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금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위로는 지금 10만 원.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는 지난번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8만 원대가 사실상 박스권. 하단이라고 지금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만 원대에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급락장에서 등락을 하다가 자 오늘 나름대로 지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원 선 전후 정도까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관련되는 종목 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인다 이런 뭐 기미만 보이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자, 일동제약을 이제 지난주에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요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잠잠합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조금 올랐다 조금 빠졌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3만 원대에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본격적인 지금 상승 흐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3상이 완료가 되고 일본과 한국은 아니죠. 일본은 시오노키 제약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2번을 보류를 하고 이번에 3번째인데 이번에는 임상 3상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지금 보여주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그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시점을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지금 크게 움직임 없이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좀 큰 수익을 내려 그러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몸에서 살이가 한 10개 정도 생겨야 한 3배, 4배짜리를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호재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이 종목도 역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제가 한 종목을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뭐 인터넷
그 공개 방송할 때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었냐면은 요 45,000원대에서 지금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지금 몇 달을 기다렸냐면은 4개월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기다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9만 원대 매수를 하면서 4만 5천 원에서 사서 9만 원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정확하게 한 5달 정도 만에 더블을 내고 나오는 그런 게 지금 바로 직전에 바이오주를 가지고 매매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앞으로 다수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동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글쎄요, 뭐 3개월을 기다리자, 뭐 이런 기간적인 부분은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동제약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두 종목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상세하게 리뷰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2차 전지는 가장 확실하고 내려도 매수, 올라도 매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시황도 짚어보시고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 깊게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박동기 파트너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자, W게임즈, 아바코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아바코 같은 경우는 오늘 뭐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고, 사실 방송에서 공개가 된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 화요일 날 언급드렸거든요.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진짜로 지수가 반등한다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시가총액 규모가 커져 있고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있고 거래량이 많이 쏠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바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딱 이 자리였어요. 화요일 날 이틀 됐습니다. 정말 이 정보를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틀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나는 자리가 오늘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바코 같은 경우가 이제 장기평에 대한 부분이 돌파가 나오고 있고, 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다는 부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제 뉴스만 받으면, 시장만 좋아지면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14,000원 구간, 이 구간 매물을 훑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상승했을 때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고, 지금 구간부터는 편하게 보시면 된다. 매수 추천 드린 자리가 11,800원 이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13,000원이면 이미 10% 이상 수익인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시세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지수가 떨어질 때 게임주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W게임즈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매수합니다. 왜 매수할까요? 이들은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손해보는 투자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들만 따라가도, 그들의 수급 흐름만 따라가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보면서 많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전략에 대한 부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바코 수익 보신 분들 많이 이제 좀 즐기면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후에 추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있으면 또 언급을 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도 상당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비록 지나간 유레카 종목을 혹시나 놓쳤더라도 다시금 그 시점이 왔을 때 함께 공략 타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역시 백승화 파트너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진행을 차근차근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종목 발견의 여정의 첫 단계죠. 유레카 키워드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스몰캡입니다. 보통 저희가 스몰 캐피탈 소형주, 중소형주를 스몰캡이라고 하죠. 상장 등록된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주를 스몰캡이라고 합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이 스몰캡 오늘 키워드인데, 자, 지금 낙폭이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스몰캡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 중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우량 중소형주 집단을 이제 스몰캡이라고 정권사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오고 있죠. 이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은 빠질 때는 중대형주, 대형주 또는 이제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이제 올라갈 때는 또 대형주보다도 또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또 스몰캡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고가 우량주 전문 또 이제 그런 쪽에 매매를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자 지금 낙폭 과대 중소형주들이 빠질 만큼 빠졌고 빠져도 너무 빠졌다. 주가 그 주식시장의 격언이 그게 있죠. 많이 빠진 것보다도 더 큰 호재는 없다. 이게 이제 단순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형주가 시장에 휘둘리면서 말 그대로 그냥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또는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스몰캡이라는 좀 다소 그 범위가 넓은 자 이런 그 컨셉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들이 사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 우량 중소형주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그 낙폭 과대권에 진입돼 있는 말 그대로 이게 단순 테마주도 아니고 올라갈 때도 단순 테마적인 성격으로 올라갔던 것도 아닌데 이미 지금 고점 대비해서 2분의 1토막 또는 3분의 1토막까지 빠진 종목들이 꽤 많이 지금 널려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번에 지금 한 1년 이상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뭐 우량주나 비우량주나 또는 뭐 아주 개별주나 뭐 이런 종목들 할 것 없이 다 빠지는데 여기에 조금 억울하게 우량주 중에서 과매도권까지 진입한 종목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아주 뭐 검색 천재 같은 시스템을 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말 그대로 걷어차이고 밟히는 게 지금 이런 그 낙폭 과대 스몰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종목 선정만 잘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큰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배팅이 좀 필요한 충분히 지금 그런 기회의 장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충분한 말 그대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절대로 바닥에서 빠질 때 증권사에서 추천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추천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걸 증권사 뭐 리포트나 이런 걸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발 늦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한 박자 먼저 지수 저점도 지금 한 박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경향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2,300 이하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지금 배팅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마 증명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우량, 낙폭 과대 스몰캡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량한 낙폭과대 스몰캡 지금이 적기다라고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저는 사실 이제 시장을 보는 견해가 조금은 좀 조심스럽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시장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라던가 뭐 인플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CPI, 뭐 PPI 이런 지수 발표들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고 매수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뉴스에 굉장히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체크를 안 할 수 없다. 내 다음 주에 있을 발표들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만약에 CPI나 뭐 PPI 꺾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많이 떨어졌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9월 30일 구간이 제일 최저점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만약에 이제 좀 CPI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이제 FOMC 의사를 공개할 때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강한 긴축을 해야겠다, 뭐 자금을 회수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또 우리는 단기적인 강세 종목들을 빠르게 공략해서 수익을 내고 현금을 만들면서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항상 시장은 주식은 예측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좀 놓치지 않고 대응 잘 하셔서 다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시장 흐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하게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금 8.3%인가 8%대죠, 그죠? 네. 8%대에 와 있는데 미국 연준의 그 관리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이 2%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초고속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0.75%를 지금 3번을 올려서 3%에서 3.25%까지 지금 올려놨다. 이번에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CPI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8%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을 앞으로 밟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수와 반대편에 있는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지수는 지금 안정을 찾으면서 올라가는 중장기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300포인트 이하는 저점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연준의 오직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는 게 경기 침체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연준 위원 9명들이 공통적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지금 아직도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악재적인 약발을 제가 볼 때는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밀렸지만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낙폭 과대, 그리고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냐라는 이런 시장의 공감대가 지금 확산되는 단계까지 지금 들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지금 막바지의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 변동성에 너무 지나치게 휘둘지 말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스몰캡 우량주 쪽이라든지 또 낙폭과대 우량주 쪽을 저점 매수 과감하게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차트들 뒤집어 볼 때 이전엔 어땠나 하면서 흘려볼 때 이 시점에서 샀더라면 지금 엄청난 수익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지금 2,300 밑에서는 그런 우량 스몰캡들 담아볼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함께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워낙 지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세 종목 정도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섹터별로 한 종목씩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제가 보는 이제 검색 전자 시스템의 매수세가 지금 떴던 종목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코스닥에서 우량주나 비우량주나 이런 패턴의 형태, 흐름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2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10,000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2분의 1 이상으로 지금 하락한, 반토막이 이상으로 지금 하락한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실적이 그러면 반토막이 났느냐? 그렇지는 절대로 아니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ALD, 정착 장비 쪽에서는 절대 강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낙폭 과대 스몰캡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이제 그 스코넥인데요. 자, 스코넥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 1년 남짓된 상장한 지 1년 남짓된 그런 회사죠. 요 회사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은 상당히 XR 관련되는 기술력, 또 게임,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지금 납품하는 교육, 이런 것들로 관련해서 지금 자리는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놓고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바닥권을 지금 10,000 원대 초반에서 충분히 다지고 이제 121선 회복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목으로는 자,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지금 신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조금 자범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신문의 뉴스로 좀 나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 회사는 신약 개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AI,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전문적으로 발굴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당한 또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나 많이 지금 빠졌습니다. 대부분 다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먼저 올라올 거냐 싸움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이제 얘기들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도 자,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또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중간에 흔들면은 내가 최저점에 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상 가격보다도 항상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점에 사지 않는 한 그런 흐름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또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흔들릴 때, 지수가 흔들리든 종목이 흔들리든 자, 그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드리고 앞으로 큰 그림 이런 부분들을 노란톡방에서 많이들 지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요거 외에도 지금 다수 검색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종목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세부적인 또 상세한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개별 종목들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시장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유레카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됐고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투톱의 부진이라고 나와 있고 아래는 아무래도 뭐 강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투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한쪽은 태풍 피해로 또 한쪽은 파업으로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런 이유로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랑 이제 현대제철이 업종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다들 아실만한 기업이에요. 이거 다 코스피 200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고 이제 내용이 좀 이 두 그 회사가 흔들리면 이 업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크게 가진 기업들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 회사들의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래 관계를 맺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이제 포스코 먼저 살펴보면요. 포스코는 지금 흰남노 피해가 나왔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9월 이후에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포스코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제 생산 자체가 차질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 가격들이 오르고 호가가 오르고 뭐 이제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후에 이제 현대제철은 사실 뭐 생산에 대한 문제 자체가 발생을 한 건 아닌데 노조의 문제로 파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이렇게 생산 문제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죠. 이제 노조의 문제로 다시 이제 현대제철에서도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이제 호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강 업종들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뭐 4월 달까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공급 대란 우려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었던 영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과도하게 올랐던 주가를 대부분 반납하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또 이제 매매하기 사실 좋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경기 민감주의 특성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 이 두 거목이
거목이 기둥이 흔들리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흔들리면서 시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철강은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사실 매매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근데 이 중소형 철강주들이 지금은 테마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고요. 철강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돼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철강을 이제 많이 팔려면 어느 정도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고정거래처라고 하죠. 이미 터놓은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또 진입 장벽이 높은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재고 자산을 갖고 있어도 그 거래에 잘 껴주지 않으면 결국에 내가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철강 업종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거나 이제 거래가 터져 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좋다. 근데 이런 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 한번 주목해 보시면 또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소형 철강주 실제로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 꿈틀거리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중소형 철강주가 이름은 이제 명확하게 철강주인데 그 실제로 이제 종목들이나 아닌 섹터 내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좀 테마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움직이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 백상화 파트너께서 이제 테마주나 이런 맥들을 종목들을 지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그 급소해서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고 하는 이런 그 스킬 또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 네. 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스킬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뭐 테마적인 성격인 만큼 정말 스킬이 중요한 시기이고 종목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백승호 파트너님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카톡방에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시외에 너무 올라가지고 정말 너무 이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익을 그만큼 드릴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이제 참여 많이 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꼭 참여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종목 하나만 살펴볼게요. 현대비엔지스텔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 구간이에요. 테마 영향을 많이 받고 막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서 사실 이 종목은 그냥 이제 박동희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마의 성격을 많이 띈다기보다는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재무제표 봤을 때 실적이 꾸준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벌써 거의 연간 영업이익, 21년도 영업 그 매출액을 반기 만에 거의 가까이 달성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 부분 증가하면서 이런 모멘텀이 많이 있는데 주가는 지금 52주 신저가에 가까운 바닥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노란톡방 와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철강주들 좀 잘 많이 발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또 이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저 진심으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좀 비수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정말 이례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너무 크게 올라버려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자,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도 옥석 가려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백승화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유레카 키워드 2가지 심도 있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레카 종목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발굴이 됐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사실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이전에 이미 언급을 좀 해주셨었어요. 유레카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박동희 파트너님, 지금 시점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봐야 하는 이유 또 뭘까요? 제가 오늘 유망 섹터로 이제 스몰 캡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이게 스몰 캡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담아야 할 종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공식적으로 유력한 종목으로 담고 싶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ETF의 일종으로서 지수의 상승 쪽에 배팅을 하면서 지수가 1% 오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2에서 3% 정도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ETF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가장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4.5%를 향해서 내려오고 금리는 4.5%를 향해서 올라가는 시점에 거의 지금 이제 지수의 악영향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이 8% 이상의 고점이 앞으로는 오히려 이제 적이 아군으로 변하는 그런 흐름이 앞으로는 지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가 코스피 지수 흐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기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에서 요 자리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300포인트 수준인데요. 14,000원대가 되겠죠. 자, 요 이하에서는 자 부담 없이 가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이렇게 지금 이상 급등이 나온 것이 지금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게 지금 높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죠. 오늘까지 해서 5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도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좀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저점을 잡고 또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잡는데 좀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스몰캡 우량 스몰캡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이시거나 또는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의 매수 적기고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관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유력한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세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유레카 종목 선정해 오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간단하게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시점에서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유레카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로 공개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종목 뭘까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문배철강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 종목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지금 중소형 철강조 테마인 만큼 백승화 파트너님의 고심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최근에 추천한 종목들이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로 떨어진 게 하나도 없고 네. 오늘도 이거를 제가 뽑아놨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 내용을 바로 시장에 좀 접목을 해야겠다. 바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뉴스 나오자마자 11시경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뉴스 내용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중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스테인리스에 대한 부분 가격 인상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열연 25%, 스테인리스 10% 상승, 철강제에 대한 호가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분봉 흐름 볼 때 이 구간, 아침 10시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자리가 너무 매수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매수로서 너무 메리트가 있어 보여서 바로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드렸고 이후에 이제 15시 넘어서 이제 장 막판 구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지금도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고 시간 외에서 또 8% 뭐 9% 하이스틸 문배철강 상승 나왔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들 보면 다 강세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들어보시고 싶으시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말씀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많이 놓치지 말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그 구름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사실 늘 말씀드리는데 차트는 공부하고 매매해야 돼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고 업황이나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지금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수 반등을 지난주부터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이후에 지수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서 최대한 이 일주일, 2주일 동안에 수익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뽑아내야 됩니다. 이 구간에 수익을 봐놓고 이후에 또 지수가 다음 주에 있을 그 발표들 이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가 매파적인 금리 인상의 그 기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다거나 뭐 이런 언급이 있다면 또 시장이 더 강하게 랠리가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또 단기간에 좀 이제 반짝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다들 얘기 나눠시 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수익 많이 챙겨드릴 수 있는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종목들 같이 좀 보고 싶은 종목들이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시간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고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 다 좀 관심주에 추가해 놓으시고 중소형 철강주 좀 놓치기 아깝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매매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고심을 하시면서 선정을 해오신 중소형 철강주는 바로 문배철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강주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백승화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레카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는데 자, 혹시 두 분 파트너님들 중에서 오늘 좀 관심주들 중에서 좀 이거 더 봐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철강주 쪽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 이후에 조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항상 제가 따라잡는 매매 하지 말고 그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매수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게 한 달 전에 뭐 아니면 2달 전에 주가가 어땠는지 주가가 뭐 2,000원 하던 종목이 만약에 10,000원에 갔다 5배 뛴 거잖아요. 5배 뛴 가격에서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 살려면 뭐 내가 뭐 9,000원 되면 손절하겠다 이런 기준 잡고 매매해야 되는데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거 잘 못 잡잖아요. 그 기준을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자본을 들어가는 이 자리가 정말 피 같은 돈이거든요. 저는 이 피 같은 돈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실 때 사실 뭐 힘들게 일을 해서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1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손실 나도 그냥 뭐 기다리면 또 올라오겠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고 지금 2022년이 약세장,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베어마켓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수익 내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이제 대화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하나만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금강철강 하나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철강 같은 경우가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상한가가 나올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개입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만 상한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장중에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됐었고 이후에 거래량 좀 이제 없으면서 떨어졌던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지금 시간에서도 좀 가격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수급을 보면 제가 항상 수급 부분 말씀드리는 게 저가 구간에서 외인이나 기관이 담아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금강철강도 꼭 이제 관심주 넣어놓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문배철강이랑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배철강도 사시고 금강철강도 사시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는 같은 섹터를 두 개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더 센가 자기 스스로 이제 비교해보면서 그런 걸 공부해서 또 매매해봐야 되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공부하셔가지고 다들 진짜로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돈 잃어버리면 속 쓰리고 진짜 힘들거든요. 좀 내 와이프 아니면 뭐 남편한테 말도 못해요. 돈 잃어버리고 나면 말도 못해요 진짜로. 내 혼자 속쓰림 걷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얘기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도 혹시 뭐 간단하게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결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단기 파동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 부분입니다. 네, 개별 나무보다는 좀 전반적인 숲을 보자라는 이야기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해주셨고, 자,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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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